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을 접촉했다, 그러면서 회유했다, 이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라는 걸 내면서부터, 탄원서를 내고 근데 그 탄원서를 공개한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당하고도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 의문의 고리가 하나 풀린 거다. 근데 수도권에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A 의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경기도 용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을 만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대한 도울 테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을 좀 봐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나. 이건 이제 짐작의 대목이고,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했다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곧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송구하다. 그 이제 진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 걸로 보이는데, 남편이 협박받고 고립돼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회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날, 면회한 날이 19일인데 그 다음날인 20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됩니다.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허위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내용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됩니다. 오전에 변호인한테 전달이 됐고 오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옥중 편지에 이재명 대표 측이 개입한 것 아니냐 하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바로 수도권의 A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 최근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최근이라는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공개된 후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이 회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숨길 것이 많은 심리적 부담이냐, 못을 빼도 못자국은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회유 작업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검찰 반류수는 허구다, 이렇게 단정을 하죠.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느냐, 입이 있으면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감옥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접촉한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그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올해 초인가요? 그때 해서 위로했다, 이런 적이 있고, 물론 국회의원들의 면회가 7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면회죠. 특별면회는 일반 면회하고 다릅니다. 기록에도 남지 않죠. 다만 만났다는 사실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면회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 그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은 아주 높죠. 그러나 거기서 직접적으로 회유했을까? 이런 부분은 아직 드러난 건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 측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건 그동안에 별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함구하고 있는 걸로 이재명 대표 측은 만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함구하던 모습에서 이제 뭔가 실토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니까 수도권 A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접촉을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접촉했다는 바로 직결되는 문제고, 그리고 나서 최대한 돕겠다. 그럼 그동안에는 전혀 안 도왔느냐?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화영이 진술 번복했다고 하니까 바로 나서서 돕겠다고 하느냐? 이런 걸 회유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면회도 뭐 그동안 여러 번 했지만 하고, 그 다음에 탄원서를 냈는데 그 탄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별다른 내용이 없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뭐 고립 또는 뭐 회유, 검찰의 회유 또는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이가 세게 빠졌다 뭐 이런 거. 아니,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감옥에 가서 그 독방에 있으면 당연히 고립돼 있는 것이고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회유? 글쎄,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빨리 털어놓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과연 회유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그 탄원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우리 남편이 감옥에 있다.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뭐 고립돼 있고 스트레스 받고 그 검찰로부터 진실을 털어놓으라 뭐 이런 설득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거에다가 이게 상투적이다 이거죠. 거기다가 탄원서라는 거를 공개하고 곧바로 대대적인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있었고, 이 하나의 큰 흐름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한 것 아니냐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 입을 다시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을까? 그건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이화영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뭐 이런 거는 중간에 다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을 막고 있습니다. 대장동, 김만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화영과 이재명 사이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은 곧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걸 뒤집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의 회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검찰이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회유라고 주장을 하지만 합법적입니다. 그렇죠? 뭐 진술을 하면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랬다면 모르겠지만 요즘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폭로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측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막기 위해서 회유를 하는 부분, 이거는 합법은 아닙니다. 당이 최대한 돕겠다? 글쎄, 이거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건데 최대한 뭘 어떻게 돕겠다는 뜻이죠? 뭐 이런 부분, 뭐 나중에 뭐 공천을 주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란은 이재명 대표 측의 회유가 더욱더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법, 하나는 합법에 가깝다. 이렇게 되니까 이 뭐 똑같이 상대방에서는 회유라고 주장을 해도 그 회유의 질이 다르다. 이런 부분.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어저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급반전이냐? 지금까지 흐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 당분간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 부분이 당장 25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그 공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데, 옥중 편지에 보면 뒤에 다만 뭐 이러고서 그걸 제가 어저께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측 관계자와 김성태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방북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김성태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그게 뭐 방북 요청이고, 그 다음에 방북하려면 반드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뒷돈도 내달라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되고, 더군다나 옥중 편지 이후에 검찰이
옥중 편지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 진술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 측이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을 회유를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또다시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김성태 전 회장의 상세한 진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정원 문건. 국정원 문건은 바로 안부수 아태엽 회장한테 들은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에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걸 압수수색해서 지금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두 가지에다가 주변의 여러 가지의 방증,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원래 함구했을 때의 진술은 이미 뭐 깨진 지 오래고, 그 이후에 다시 방북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지금 다시 조금 발을 뺀다고 해서 큰 흐름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측의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이 부분은 아마 크게 성공할 가능성, 이게 성공한다는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첫 번째로는 25일. 25일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입장을 보이냐 그러면 이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 쪽과 검찰 쪽에 약간 어정쩡한 단계.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아마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재판이 이제 계속 진행되면 바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국정원 문건 이런 것들이 우위력을 다시 발휘하게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바뀐 주장은 아마 재판부에 의해서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가장 최근에 이뤄진 이재명 대표 측의 회유설, 이게 다시 설득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